즉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루이지애나 땅 한반도 면적의 10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면적의 4배가 되는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루이지애나, 그 땅을 1803년에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했는데요. 그 루이지애나의 끄트머리 최남단에는 미시시피 강의 입구에 바로 뉴올리안즈가 있습니다. 뉴올리안즈 재즈의 본고장이죠. 그 뉴올리안즈는 왜 명칭이 뉴올리안즈냐? 프랑스의 도시 이름 오를레앙이죠. 오를레앙. 그래서 새로운 오를레앙이다 해서 뉴오를레앙인데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뉴올리안즈입니다. 자, 그래서 뉴올리안즈에서 미영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통신이 제대로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미영 전쟁이 종전된지도 모르고 그 뉴올리안즈에서 뉴올리안즈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즉 1814년 12월 24일에 벨기에의 겐트 조약을 통해서 미영 전쟁이 종결이 됐는데도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영국군과 미국군이 1815년 1월 초에 뉴올리안즈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 영국군 사망자, 전사자가 2037명입니다. 미국군 전사자는 21명밖에 안 됩니다. 즉 100대 1의 비율입니다. 100대 1의 비율. 뉴올리안즈 전투에서 이미 한 일주일 전에 미영 전쟁이 마감이 되는 벨기에의 겐트라는 지역에서 겐트 조약이 체결이 돼서 미영 전쟁이 종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영국군과 미국군이 바로 루이지애나의 최남단 뉴올리안즈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뉴올리안즈 전투고, 그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 바로 나중에 제7대 미국 대통령이 된 인물이자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 앤드류 잭슨입니다. 앤드류 잭슨. 자, 뉴올리안즈 전투의 미국 총사령관은 앤드류 잭슨인데요. 그 앤드류 잭슨은 현재 미국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자 1828년에 제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여하튼 뉴올리안즈 전투에서 영국군 전사자는 2037명이고 미국군 전사자는 불과 21명밖에 안 됩니다. 100대 1의 비율이죠. 영국군 정예군사 2037명이 전사를 해버렸는데 미국군 전사자는 그의 100분의 1 정도, 즉 1%도 안 되는 21명만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뉴올리안즈 전투는 미국 전쟁 역사에서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로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전쟁 중에서 그 미영 전쟁 당시에 뉴올리안즈 전투가 미국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바로 뉴올리안즈 전투입니다. 거기에 영웅이 바로 미국의 총사령관을 지냈던 뉴올리안즈 전투의 미국군의 총사령관 앤드류 잭슨이 그 뉴올리안즈 전투 종전으로부터 13년 후인 1828년에 미국의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20달러의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1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5달러 주인공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그 다음에 100달러 지폐 주인공이 독립선언서를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와 함께 기초했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하튼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영 전쟁은 제4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시절에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멀로 독트린이 나옵니다. 즉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1823년에 이른바 멀로 독트린을 발표를 하죠. 즉 대서양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대서양의 수직선을 긋고 그 수직선 동쪽은 유럽 영역이고 수직선 서쪽은 미국 영역이다. 그래서 그 대서양상에 그어진 수직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유럽 세력들은 서쪽에 있는 아메리카에 눈독 들이지 마라. 또 반대로 그 수직선의 서쪽에 있는 미국은 수직선의 동쪽에 있는 유럽 대륙에 눈독 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제 5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의 1823년 이른바 멀로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재밌는 말씀을 해드리면 1846년부터 1848년에는 멕시코와 미국이 전쟁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멕시코와 미국의 전쟁에서 미국이 또 승리함으로써 1848년에 미국이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지역과 애리조나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합니다. 사실상 강탈을 한 셈인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러닝크루 달림이 동호회 회원들 남녀 한 20대 30대 분들인 것 같은데요. 한 50분 정도가 서호 수변무대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달리기 열풍이 요즘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마라톤 풀코스 완주자가 주로 40대 50대가 많았는데 요즘은 지난 3월 19일 제 92주년 동아마라톤 대회 때 풀코스와 10km 보면 통틀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20대 30대 출전자 비율이 한 절반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과거와는 달리 젊은 분들이 MZ세대 이런 젊은 분들이 달리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를 가득 채우고 계시는 MZ세대 20, 30대 분들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6월 14일까지 무려 21년 3개월 반 동안 21년 3개월 반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고요. 풀코스는 42.19km를 91회 완주했고 생애 최초 풀코스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입문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 날 때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달린 게 생애 최초의 풀코스 완주 나홀로 달리기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만 120km의 약 67%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만 7천 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21년 3개월 반 동안 일 평균 훈련 거리는 약 3.5km 됩니다. 21년 3개월 반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3.5km씩 달려왔으니까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1년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마라톤 훈련장인데요. 과거 마라톤 제가 입문 초창기 때는 이런 젊은 분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날이 올 줄은 꿈도 못 꿨는데 그 당시에는 40, 50대가 달리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MZ 20, 30대 분들이 저렇게 달리기에 몰입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운동하시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멕시코와 미국 간의 전쟁이 발생이 돼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의 대부분과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애리조나주를 1,500만 달러에 사실상 강탈을 했습니다. 강제로 샀습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냐? 그게 바로 한반도 면적의 15배 정도 됩니다. 자, 그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지역과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애리조나 합하면 한반도 면적의 15배 정도 되는데요. 그걸 1,500만 달러에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강탈을 했습니다. 그게 1848년입니다. 그보다 45년 앞선 1803년에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 지역을 1500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10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803년에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루이지애나 지역, 미국의 중부 지역에 있는 루이지애나 지역, 한반도 면적의 10배 정도 되는 루이지애나를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로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기존 영토가 2배로 확장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미국의 동부 지역에 한정된 영토였는데 토마스 제퍼슨이 1803년에 나폴레옹으로부터 그 중부 지역에 있는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영토가 2배로 확장이 됐고, 그리고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1848년에 멕시코와 미국이 전쟁을 끝내면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그 미국의 서부 지역, 태평양 쪽에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부분과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애리조나주를 또 매입함으로써 그 면적이 한반도의 15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입함으로써 미국이 이제는 동쪽에 대서양 연안의 뉴욕으로부터 서쪽의 태평양 연안의 로스앤젤레스까지 대륙 횡단하는데 무려 4,500km 그 광활한 영토를 이제 국가의 영토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영토가 세계 랭킹이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멕시코 순이니까 미국 영토가 한반도 대한민국 영토 남한이죠. 남한. 대한민국 면적의 90배입니다. 면적. 우리 남한 대한민국 면적의 90배에 해당되는 면적이 미국의 영토입니다. 자, 그래서 그 1848년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부분과 애리조나주가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요. 그 1848년에 그 캘리포니아, 캐나다로부터 미국이 사실상 강탈을 했던 캘리포니아 주의 북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 그곳 근처에서 바로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즉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주를 사실상 강탈을 했는데요. 그게 1848년인데 그 해에 그 년도인 1848년에 바로 그 캘리포니아주의 북쪽의 샌프란시스코 근처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 그 근처에서 금광이 발견이 돼가지고 일확천금을 꿈을 꾸고 미국 각지 또 세계 각 지역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다들 몰려들었다라는 사실 아실 텐데요. 자, 그 해, 그게 1848년이고 그 해에 금광이 발견됐던 그 캘리포니아 주하고 애리조나를 멕시코가 미국한테 1500만 달러를 받고 사실상 빼앗겼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 뺏겼던 그 연도에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1848년에. 그래서 그 이듬해인 1849년에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115km 지점에 있는 그 금광 발견된 곳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포티나이너스라고 합니다. 포티나이너스. 1849년에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해서 포티나이너스라고 합니다. 1849년에 몰려든 사람이라고 해서 49년이라는 의미로 포티나이너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4년 4개월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했고 또 5년 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을 했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1년에 관광객이 한 900만 명이 찾는데요. 금문교가 무슨 뜻이냐? 전 세계 각지에서
금광을 찾아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그쪽으로 몰려들었고, 그 금광에 도착하기 마지막 관문이다 라고 해서 금광할 때 금자, 마지막 관문할 때 문자에 다리 교자에서 금문교,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명칭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그 금광에 도착하기 마지막 관문 금문교. 자, 이래 달림이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8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한 1시간 가까이 촬영을 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저녁 9시 5분입니다. 자, 1시간 가까이 장시간 오늘은 미국의 나라의 노래 국가죠. 국가인 영어로 The Star Spangled Banner,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 그 미국의 국가의 그 탄생 배경이 됐던 1814년 9월 15일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맥켄리 요새에서 힘차게 펄럭이었던 그 성조기를 바라본 프랜시스 스콧키 변호사가 자작시를 적은 게 미국의 국가의 탄생 배경이라는 말씀, 그리고 미국이 영토를 확장해 가는 그런 역사들에 관하여 1시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자, 딱 1시간 1분 3초입니다. 자, 달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자, 정말 많은 인파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